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오늘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오늘장의 해시태그는 애매모호로 정해보겠습니다. 유동성 장세, 리스크 온 장세, 여러분은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은 애매모호한 측면이 여럿 있습니다. 9월 중순 통화정책 회의들이 몰려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12일에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17일, 18일 9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중국 인민은행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준율 인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준율 인하 50bp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이후에 8개월 만에 다시 나온 지준율 인하 카드입니다. 이렇게 시중에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려나가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 또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연 시장은 본격적으로 리스크 온 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상당히 모아지고 있지만 시각 역시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일단은 유동성이 풀리더라도 유동성의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유동성 함정에 대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할 수 없겠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와 환율, 수급 자체를 따라가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는 전망은 전망일 뿐인데요. 이럴 때는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딱 한 수 앞만 읽는 그런 전략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춤거리거나 혹은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르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 이변, 노이즈만 없다면 현재 국면에서 미중 대화 재개 모드가 꾸준하게 잘만 이어진다면 2000포인트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잘 유지될 것으로 시장의 의견 모아지고 있는데요. SK증권은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선제적인 경기의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이 모두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펀더멘털이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을 곱씹으면서 또 한 번의 유동성 장세를 즐겨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리스크 온의 재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강도를 서로 비교하고 확인해봐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ECB가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조만간 유동성 공급도 재개할 것이다 라면서 드라기 총재의 뒤를 이을 라가르트 현 IMF 총재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상당 기간 매우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향후에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의 격차가 경기뿐만 아니라 다시금 통화 정책까지 더욱더 격차가 확대되게 된다면, 유로존이 더 완화적인 기조를 더 강화시키게 된다면 달러화의 강세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외국인 쪽에서는 우리 증시에 비우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결정과 의중이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는 7월 FOMC 때처럼 다소 보수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강조하는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7월 말 이후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현재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관점 정도, 경계성의 발언 정도만 하고 있고 적절한 행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9월 FOMC만 잘 넘기더라도 코스피가 10%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인데요. 연준이 현미
현명하다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실질 기한이라고 볼 수 있는 12월 말까지, 12월 FOMC 전까지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FOMC 9월 벽만 잘 넘게 된다면 코스피가 1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의 목표치는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 간의 격차를 반영한 2150에서 2350포인트 혹은 기술적인 되돌림을 고려했을 때 2000포인트에서 2280포인트가 적절한 코스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의 연말 적정값은 이 두 범위의 평균에 해당하는 2170에서 225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9월 FOMC 이후에 코스피가 2050포인트 이하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는 의견 제시하면서 약 2200포인트까지 연말까지 가 있을 것으로 지수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과 홍콩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기조가 현재 보시는 S&P 500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셨을 때 위험자산의 선호 기조가 재개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로 포문을 열었고 또 이번 주 ECB 그리고 다음 주 FOMC까지 금리 인하의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죠. 따라서 막연한 리스크 온 장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러한 채권 시장의 움직임과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시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